여러분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어쩌면 우리의 밤은 우리에게 가장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철학자에게는 사색의 시간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한 인물, 바로 비운의 철학자로 불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대체 왜 그토록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그의 고통스러운 밤들은 인류에게 어떤 위대한 통찰과 지혜를 안겨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불면의 밤을 따라가며 잠 못 드는 현대인의 삶의 지혜를 찾아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밤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밤은 달랐습니다. 그의 밤은 평온함 휴식 대신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세상의 본질을 파고드는 치열한 정신활동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숙고했죠. 그의 불면증은 단순히 수면 장애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그의 염세주의 철학이 싹트고 깊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던 그 시간들이 바로 그가 세상에 남긴 철학적 유산의 씨앗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의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죠. 그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삶의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가 바로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죠. 잠 못 드는 밤, 육체는 쉬고 싶어 하지만 정신은 멈추지 않는 그 순간, 그는 아마도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이 삶의 의지를 가장 생생하게 느꼈을 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고통이 바로 그의 의지가 빚어낸 한 단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이렇듯 그의 불면은 그저 병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철학적 통찰을 얻는 특별한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밤마다 씨름했던 생각들은 비단 19세기의 철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잠을 방해하고 우리는 잠 못 드는 고통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곤 하죠. 쇼펜하우어의 불면증은 바로 이 현대인의 불안과 고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잠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 못 드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고통이 어떻게 지혜로 승화되었는지 함께 탐색하며 우리 자신의 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불면의 밤을 따라가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밤에 대한 깊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불면증이 그의 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밤마다 씨름했던 고통이 어떻게 인류를 위한 위대한 통찰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며 깨달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은 세 가지 중요한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마주했던 내면의 풍경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통찰은 바로 밤의 고뇌와 사색, 그리고 의지의 굴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그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선 인간 내면에 자리한 의지의 끊임없는 발현으로 다가왔죠. 캄캄한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쇼펜하우어의 실루엣을 상상해 보십시오. 촛불 하나에 의지의 펜을 든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을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이 마치 내 속을 휘젓는 듯 고요한 방과 대비되는 그의 내면은 소란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잠들고 싶어도 잠들 수 없는 상태, 이는 인간 의지가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스스로를 굴레에 가두는 모습과 다름없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잠에 들 때 의식이 멈추고 쉬기를 기대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밤은 그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동안 멈추지 않고 샘솟는 생각의 흐름은 그에게 깊은 철학적 사색의 기회를 제공했고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의지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답답함에서 시작된 그의 밤은 고뇌를 거쳐 마침내 의지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로 이어진 것이죠. 두 번째 통찰은 삶의 본질로서의 고통과 불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잠을 죽음의 그림자라고 여겼습니다. 밤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마치 작은 죽음을 경험하듯 모든 의식 활동을 멈추게 되죠. 하지만 잠 못 드는 그는 홀로 깨어 이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깨어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촛불, 그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불면증은 그에게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염세주의 철학을 더욱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잠 못 드는 고통은 곧 삶의 고통과 직결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왜 이토록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한 안개처럼 드리워진 새벽녘 풍경 속에서 그는 삶이 결국은 고통의 연속이며 조금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숙명적인 수용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에서 시작된 그의 시름은 허무함을 거쳐 삶의 본질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지점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찰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지혜, 고독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면이 강제하는 고독과 침묵은 쇼펜하우어에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죠. 모두가 잠든 새벽, 고요한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명상에 잠긴 그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평온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그의 옆모습에서는 밤의 고통을 넘어선 초연함마저 느껴집니다. 불면의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종이와 펜으로 자신의 사유를 정리하듯 말이죠. 이 고독의 시간은 그에게 세상의 덧없음과 인간 의지의 맹목성을 깨닫게 했고 동시에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불면이 가져다준 고통은 역설적으로 그에게 고독의 가치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시작된 그의 밤은 깊은 성찰을 거쳐 마침내 초연한 지혜로 승화되었던 거죠. 결국 쇼펜하우어의 불면증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개인적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뇌와 마주하게 한 특별한 통로였죠. 그는 잠 못 드는 밤들을 통해 의지의 굴레와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직시했고 결국 그 안에서 고독과 성찰이라는 역설적인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불면증은 곧 그의 위대한 철학의 씨앗이자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잠 못 드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내면의 깊이를 탐색하려 했던 쇼펜하우어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기보다는 마주하고 성찰할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한 깊은 공감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불면증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철학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흔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쇼펜하우어처럼 불면의 시간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자기 성찰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의 통찰은 우리가 밤마다 겪는 불안과 고뇌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잠 못 드는 밤은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불면증은 인류에게 고통을 넘어선 지혜를 선물했습니다. 당신의 밤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나요? 당신의 밤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나요? 쇼펜하우어에게 밤은 단순히 잠 못 드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철학적 깊이를 더하는 특별한 통로였죠. 그에게 불면은 외부와의 단절을 강요했고 그 단절은 곧 자신을 오롯이 마주하는 고독한 시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불면이 가져다준 침묵 속에서 그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침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피하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강제된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기 성찰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 못 드는 새벽녘 고요한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깊은 명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을 말없이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에서는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내면에서는 치열한 사유가 펼쳐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든 시간에 그는 홀로 깨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불면이 강요한 고독은 쇼펜하우어에게 세상의 덧없음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그는 외로운 밤들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과 의지가 얼마나 우리를 번뇌하게 만드는지 깨달았죠.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질문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에게 고독은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정돈하고 복잡한 세상사를 초연하게 바라보는 지혜를 길러냈습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밤들의 산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에 평온한 풍경처럼 그의 내면은 고통스러운 불면 속에서도 점차 평화를 찾아갔던 것이죠.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 종이와 펜을 들고 자신의 사유를 기록하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과 대면하며 고독을 사색의 도구로 활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쇼펜하우어에게 단순한 정신적 휴식을 넘어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에게 밤은 외로움의 무게를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귀한 기회였던 것이죠. 불면이 선사한 고독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지만 동시에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회피하기 쉽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불면은 그를 고독한 철학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면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도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사유를 구축해 나갔죠. 그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 잠 못 드는 밤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쇼펜하우어의 불면은 그를 고독한 철학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내면의 평화를 위한 지혜를 선물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도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사유를 구축해 나갔죠. 그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힘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 잠 못 드는 밤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에게 잠 못 드는 밤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뇌와 마주하는 특별한 통로가 되어 주었죠. 그는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뒤척이며 우리를 올가매는 의지의 굴레를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직시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마다 마치 굴레에 갇힌 듯 끝없이 발버둥치는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과 삶의 무수한 고통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밤들을 통해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가득하며 이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고독과 성찰이라는 위대한 지혜를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불면증은 단순히 그를 괴롭힌 질병이 아니라 그의 철학이 움트는 씨앗이었고 동시에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묻는 가장 깊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이 불면의 이야기는 단지 먼 과거의 철학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흔해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쇼펜하우어처럼 불면의 시간을 단순히 괴로운 순간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기 성찰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밤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불안과 번뇌 속에서 그의 통찰은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을 기꺼이 마주하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사유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역시 고통스러운 밤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잠 못 드는 밤은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소음이 잠잠해지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만이 들려오는 그 고요한 밤에 우리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기회를 얻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불면증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 인류에게 고통을 넘어선 깊은 지혜와 성찰의 길을 선물했습니다. 당신의 밤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있나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불면의 밤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기묘하고도 흥미로운 습관들을 가졌었는지 그의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